관세 관련된 부분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관세를 완화시키려면 트럼프는 어떻다? 4월 말 5월 초에 채권이라든지 이런 국가 부채를 해결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4월 말 5월 초가 시장에 반등할 수 있는 금리 인하가 가장 유력한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종목을 고려를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막프로입니다. 최근에 지금 시장이 많이 좋지 못한데요. 코스피에는 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것이냐? 이제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상호 관세, 각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관세가 이제 4월 9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마지막 매물들, 매도 매물들이 한 번에 좀 쏟아지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 하락세가 좀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자, 그럼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 상황을 알고 있어야 언제부터 반등이 나올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큰돈 벌어다 드릴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에다가 적어놨어요. 제가 항상 공부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방망이를 짧게 잡으세요 라고 하면서 최근에 좀 많이 소홀했던 현재 지금 시간인데요. 지금 방망이를 짧게 쥐고 계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자, 그리고 이미 물려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익 전환을 하는 데 좀 목표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큰 돈을 벌어다 줄 것인가? 항상 대폭락이 왔을 때 대상승이 나오는 건 지금까지 주식시장 역사상 매번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폭락장을 지나고 언제쯤 담아서 언제쯤 대상승장으로 갈지 이걸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짧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반에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이 방 참여 방법도 영상 중반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참여 방법도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5%가 넘는 하락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됐고요. 그나마 하락세가 좀 적다? 좀 민망한데요. 어쨌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8%대까지도 떨어졌었고, 자, 중국 증시, 상해 종합 증시는 9%, 자,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2%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제 줄곧 하락이 나오던 미국 증시가 결국은 관세 안 할 거야 하다가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관세 선포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 한 번에 좀 이렇게 낙폭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매도 사이드카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코스피 선물 가격 하락, 이게 사실 좀 가장 뼈 아파요. 어쨌든 선물 말 그대로 미래의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거든요. 자, 근데 너무 지금 쉬운 상황이에요. 관세가 적용되게 되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세를 높게 볼까요, 낮게 볼까요? 그러면 주식은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바로 콜옵션 매도가 나오거나 내지는 풋옵션 매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선물이라는 상품의 매도가 과도하게 걸리니까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 결국은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세, 결국은 이 4월 9일 요것만 좀 지나가게 되면 좀 잠잠해지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가 지난 일주일 2주일 간에 미국이 이렇게 역성장을 한다라고 했는데도 관세를 통과된다는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라 그랬었죠? 선물, 그리고 특히나 공매도, 이 부분에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돈을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선물로서 그리고 공매도로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자닌, 쉽게 말해서 반대 매매가 터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쪽에 지금 계속해서 공매도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 외국인들한테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반대 매매를 만들어내고, 자, 그리고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개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면, 자, 현 시점부터 주가가 쭈르륵 현재 시점이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 결국은 대개 공매도가 시작되고 나서 요 한 2달 사이에 공매도 매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가를 떨어뜨리고 상환하면서 올려준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 관세가 끼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월 달부터 4월 달부터 재개가 됐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도 다음 달에 반등을 만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특히나 말씀드렸던 대로 관세가 막상 시행되고 나면 공매도를 상환을 해야 되고 지수 매도한 거 수익 봤으니까 공매도 상환을 해야 이 투자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매도 상환하는 시간이 나올 겁니다. 공매도 상환은 결국 주가 상승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4월 말서부터 이 공매도에 관련된 상환이 나오면서 좀 외국인들의 유입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는 가운데 물량을 저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애들 있죠. 자, 여기서 과연 개인들이 담을까요? 아니죠. 자, 이런 공포장에서 누가 물량을 많이 담아 놓느냐? 결국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명분도 좋아요. 연기금이 방어해준다. 자,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연기금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방어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연기금이 우리 미래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인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 연기금도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수익률. 연기금이 바보라서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연기금도요, 결국은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렇게 반등해 줄 걸 알아요.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 칠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더 아래에서 최대한 싸게 사놓고 공매도 상환이 나올 때 결국은 연기금이 수익을 가져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회복이 나올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자, 그냥 공포만 떨고 있다가 시간만 날리고 본전 오고 끝나는 이런 바보 같은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현재 같은 상황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제가 4월 9일에 선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관세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왜냐, 보복관세도 나오고 관세에 협의하는 이런 내용들도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 전까지는 계속해서 연기금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재미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언제냐? 저는 일단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면 4월 말에서 5월 초다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라고 한다면 즉 금리 인하 시기를 의미한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월 말 5월 초를 준비하는 4월 현재 시점부터 한 1, 2주 정도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 왜 금리 인하로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잡아야 되는지 마저 설명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공부방 관련된 여러분들한테 안내 잠깐 드리고 영상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요거 참여 방법 말씀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공부방 1번 방 은 이제 정원수도 다 찾고요. 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퇴사를 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좀 두 번째 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0,000분 넘게 계셨던 방 말고요. 이제 새롭게 개설한 방에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지 한 번 말씀드렸나 두 번 말씀드렸나 했는데도 벌써 300분 넘는 분이 좀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언제 또 정원이 찰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대로 빠르게 좀 들어오시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제 자기소개를 좀 드리자면, 네가 뭔데 이런 방을 운영을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 투자 자산 운용사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런 정보들이요. 그리고 매수매도 관련된 이런 의견들이요. 그냥 주먹구구식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너무나도 불분명한 곳에 가서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지금 정보의 바닷속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많이 혼동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검증되어 있는 금융투자협회가 전문가라고 인정한 방송에서 그리고 공부방에서 여러분들 정보를 받아가셔야 올바른 투자와 좀 더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4493-1316번 아래 연락처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누구든 제가 언제 나중에 유료방으로 바꿀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문자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시점 가서도 제가 무료로 항상 입장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뭐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문자 메시지는 쌓아놓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문자 메시지 발송을 해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4493-131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주식 공부방 참여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공부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새로 말씀드리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장마감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좀 어떤 시장이 좀 예상이 되는가,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어떤 흐름으로 가는가 차익 실현 의견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영상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주성 엔지니어링도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5만 가지 종목들 정보를 던져놓고 그냥 오르는 거 딱 하나 가지고 이거 올랐죠? 나 잘하죠? 이런 방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010-4493-1316번으로 구독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 초대 링크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 방송이 별로여서 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나 방송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정말 잘못된 최근에 뭐 임창정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정말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잘못 떠드는 정보가 정말 일파만파 퍼져서 위험성이 좀 확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한테, 약은 약사에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 전문가한테 운영하는 요 방을 들어오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의 대박주 그러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제 관세 언제쯤 마무리가 될 건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려면 이 관세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말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국채금리를 하락시키려고 한다. 결국은 금리 인하를 시키려고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관세를 높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생긴다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될 텐데 이 채권을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자, 채권을 매입해놓고 금리를 내려서 채권 가격 상승을 시켜서 매도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된다.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국채 만기 연장에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나라 빚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내도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면 미국의 빚의 금리를 싸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게 매 월마다 이렇게 금리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서 금리가 점점 4.6에서 쭉쭉쭉 가다가 금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결국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4.6보다는 더 아래로 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4월 11일
요때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5월달 FMC에서 추가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5월달 FMC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 11일 아니면 이제 5월 초 정도가 이제 미국의 부채의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말에서 이제 5월 초가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관세 관련된 부분을 좀 유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 시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채권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금리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결국 이 지난 대선 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자, 이때죠.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집니다. 자,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누구를 비난합니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빚을 너무 많이 늘렸다. 자,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의미합니다. 자,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코로나 때. 왜? 돈을 풀었으니까.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이 선이 바로 재정 부채 누적입니다. 미국의 재정을 굉장히 불량하게 만들었다. 자, 요 바이든 들어오기 전에 바로 2025년, 2027년 요때는 자, 요렇게 언제죠? 트럼프가 부채를 내리려고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바이든이 되면서 결국은 올려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채권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미국 채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왜? 지금 경기 침체를 시사하고 있으니까. 미국에다가 돈 맡겨 놓으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미국에다가 돈 맡겨 놓으면 연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얼마만큼의 이자를 준다. 이게 바로 국채예요. 근데 미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을 수가 없고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트럼프가 물량을 잡아놓고 금리를 내리면서 자, 미국 경기 침체만 해소시켜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만큼의 어떻게 됩니까? 차익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지금 트럼프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설명을 이어나가 보면 자, 기준금리를 4.5에서 4.0으로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같은 경우는 1년에 4.5% 이자를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금리를 내리면 4.0밖에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5 발행 당시에 이 채권에 4.5를 드립니다라고 써져 있으면 기준금리를 내려도 채권의 가치는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4.5%가 적혀져 있는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채권 트럼프가 매입해놓고 금리 내리면서 가치가 올라가면 비싸게 매도를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어요. 5월 달부터 금리 당장 내려라.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금리 내려. 관세 이거 부과할 거니까 금리 내려. 실제로 관세를 부과한다라기보다는 관세에 대한 공포를 확실하게 밀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늘릴 것이고 특히나 5월달 FMC 때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금리 인하의 포인트라든지 횟수가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미국의 부채를 갚을 것이고 그러면 미국이 과다하게 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 미국이 관세를 좀 더 완화를 시키면서 미국이 좀 더 이 관세 완화를 구실 삼아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자, 그리고 미국의 관세를 통해서 미국은 부채를 해결하고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국채금리 연장을 시킬 거고 채권 매입을 가속화시킬 거고 자,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하로 채권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부채를 상환하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지 이게 가장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적 개선. 이런 와중에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산업 테마를 좀 봐야 돼요. 그래야 한 번에 바스켓 물량으로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러면 이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다라고 함은 결국은 하방에 베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외국인이 들어올까 말까 고민할 때
하방에다가 공매도라는 시스템이 있으면 하방에도 베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시행되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가 떨어지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은 지금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실제로 외국인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니 과매도 구간에서 공매도를 상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가장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일수록 반등폭이 굉장히 크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 과열 종목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이요, 돈을 잘 법니다. 특히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다라고 하지만 거품이 없어요. 왜? 결국은 디스카운트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하나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려고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공매도, 결국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 병영이 아니죠. 선진 시장에는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은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리스키함을 없애는 그런 제도를 좀 시행을 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연하게도 돈 잘 벌어주고 순이익에 대비해서 주가 굉장히 많이 낮은 시장인 한국 시장에 디스카운트 요소들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자, 지금 다시 한번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시장에 들어가겠냐? 돈 잘 벌어다 주는 시장에 들어간다. 그리고 저평가 시장에 들어간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공매도로 하방 베팅도 가능하고 저평가 시장인 한국 시장은 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공매도가 일단 시행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개인들이 이탈하게 되면서 그 물량들 받으면서 공매도 상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그런 공매도 과열 종목을 우리가 먼저 지금 체크를 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로는 현재 시점에서도 앞으로의 밸류에이션이 좀 기대가 되는, 우리가 속칭 말하는 사양 산업이라고 하죠.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한 기업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그 종목들의 산업군을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자, 오늘의 대표적인 예시로 2차 전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지뿐이 아니라 결국은 반도체 이런 기업들은 사실 너무 명확해요.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결국은 AI 시대로 갈 거잖아요. 자, AI 시대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당장의 하락이라는 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기타 등등등 기업들에 대한 향후 밸류에이션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근데 애매한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 실적이 나왔길래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은 2차 전지 그리고 이 전자 가전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가전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경기 침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럼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 아니죠. 왜? 2분기 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결국은 가이던스, 향후 전망이 어둡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바로 관세죠. 자, 근데 관세가 어떻게 된다? 향후 점차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요런 산업은 우리가 들어가도 오케이다. 그리고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LG엔솔 쪽에 나오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삼성 SDI나 SK온은 아직 부족합니다만 LG엔솔이 먼저 나서서 봐라, 2차 전지 돈이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줬습니다. 자, 지난달 같으면은 2분기 실적은 미지수 이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 나오면서 지난달 같으면 뭐 2분기 3분기에서 뭐 전기차 캐즘 극복 이런 기사가 나왔겠죠. 결국은요,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좋게 나와 봐야 결국은 뭡니까? 가이던스를 안 좋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냥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든 안 좋게 만들어서 뭐가 들어온다? 공매도가 들어온다.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좀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된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 가이던스라든지 내지는 현재 실적이 뭐 흑자 전환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대표적으로 중국산 이제 관세 전쟁에 있어서 중국산 LFP 배터리를 국내 시장에서 점유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왔거든요. 결국은 이런 맥락으로
지금 당장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주가가 하락은 했습니다만 관세에 대해서 완화가 된다라든지 내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싸움과 관계없이 결국은 뭡니까? 미래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밸류에이션 값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게 좀 핵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공부방에서 좀 언급을 드릴 예정이고요. 종목으로 사실 이렇게 종목으로 영상으로 다루기엔 좀 내용이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공부방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건 조금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마무리하면서 이제 설명마저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이에요. 지난번에 상호관제 면세,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시장이 굉장히 많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안 할 것 같고 시행을 했지만은 결국은 추가 관세는 없다라든지 내지 이제 5월달, 6월달 가서 관세 다시 물리겠다라든지 이런 아니면 관세를 줄이겠다 이런 발언만 나와도 시장은 언제든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금리 인하까지도 나오게 될 겁니다.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은행에 묶여있는 돈이 시중에 풀립니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자 4월 말 그리고 5월 초에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다시 한번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려면 경기 침체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관세 관련된 부분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관세를 완화시키려면 트럼프는 어떻다? 4월 말 5월 초에 채권이라든지 이런 국가 부채를 해결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4월 말 5월 초가 시장에 반등할 수 있는 금리 인하가 가장 유력한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종목을 고려를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많이 빠져 있고 많이 오를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빠지는 기준 뭐다? 공매도로 과대 낙폭이 나와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밸류에이션 값을 가진 그 기업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공유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제도권에서 근무를 했을 당시에 이렇게 좀 리포트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리포트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개인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산 관련된 레포트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 방산 관련된 기업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세트랙 아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수익을 발생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한 5월 내지는 뭐 6월 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럴 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공격적인 대장주 리포트 형식으로 간소하게 만들어서 좀 공유를 좀 드릴 예정이니까 시장 상황이라든지 내지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도 공부방 통해서 공유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시장 이야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말씀드린 기업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아래에서 잡아라 라든지 5,500원 하방이 열려져 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신 분들은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문자 남기기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하시거나 그냥 매일 쓰시던 치약에 좀 어렵다 뿌리고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 치탄 플러스라는 제품은 국내 최초로 임상용으로 효과가 입증된 구강 케어 제품이에요. 끝까지 봐주시는 3시간 만에 염증 요인 77%가 감소하고 딱 써있어요. 이 치탄 안에 미리프람페로 있는 알란토인이라는 성분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찐 애청자분이 긁어내고 동시에 잇몸 유익들을 다 죽여버리면서 잇몸이 재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 최초 런칭 기념 최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중이라니까 이 아프신 분들 제발 이거 보시고요. 댓글 보시면 들어오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혹시나 없다면 여러분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들 새로 고침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말 동안은 바르고 월요일 날 보니까 잔머리가 진짜 많이 자라있더라고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한 달 전 하고 이게 비교해봤을 때 머리가 좀 많이 난 것 같지 않아요? 손톱이 자라는 거 보이시나요? 진짜 저한테는
기적이죠. 국내 최초로 독점 개발해낸 신소재 퓨디컬엑스 문화 활성화 성분인 피쿠스 캐리카와 제가 PR점의 다음 투자 기술로 영상부터 두피와 종목 추천을 할지 신진까지 아니면 전달시켜주는 시장 이야기만 이어나갈지 여러분도 먹고 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발모제, 현재 시점 미녹시딜 뭐 이런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한번 발라보시면 드릴 테니까 지금 한정 수량으로 여기서만 런칭 기념 54% 할인해준다고 해요. 탈모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드리도록 이 지금은 하겠습니다. 멈추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